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전북 김제에 위치한 승방원에서 만날 수 있는 깊은 역사적 발자취, 전주 최씨, 대호 군공파 3세 문간공, 최철 할아버지와 국내정시 입향조 양원공 정인, 할아버지의 뜻깊은 배향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말과 조선 초, 혼란스러운 격동의 시대 속에서도 지조와 절개를 잃지 않았던 선현들의 발자취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고려 말 무신으로 여진과 왜구를 격퇴하며 나라를 지켰던 양원공 정인 할아버지, 그리고 이성계의 조선 건국에 반대하며 초야에 숨어 끝까지 절개를 지킨 문간공 최철 할아버지, 성씨와 가문을 넘어 나라를 향한 충정과 고든, 선비 정신을 함께 나누었던 두 분의 정신은 후손들에게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김제 승방원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인물들의 넋을 기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세워진 소중한 공간입니다. 혈연과 가문의 경계를 넘어 참된 가치와 절개를 함께 배양해온 선조들의 지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통합과 존중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승방서원에 배양된 인물들의 공적을 요약하여 핵심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문간공 최철과의 관계. 최철은 정수홍의 외할아버지이다. 즉, 문간공 최철의 딸이 정수홍의 어머니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주 최씨와 김제 동래정씨는 혼인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적혀 있습니다. 문간공 최철은 이태조가 3번이나 불렀으나 응하지 않을 만큼 절의가 높았다. 이 말은 새 왕조인 조선의 벼슬을 사양하고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킨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절의를 가장 큰 덕목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2. 정곤. 경곤은 조선 초기 성균관 대사성을 지냈으며 제공찬 시병서의 저자이다. 이는 복제공 정곤이 성균관 최고교육기관의 책임자인 대사성을 지냈고 제공찬 시병서라는 저수를 남겼다는 의미입니다. 3. 정인 방문. 정인과 방문은 명성이 높지 않아 인물 정보를 찾을 수 없다. 즉, 현재 남아있는 사료가 부족하여 자세한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4. 정인, 양원공. 정인은 대호군이지만 음악에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무관이었지만 음악에도 뛰어난 소양이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또 기추곡사로 유명한 정렬입도 정인의 8대 손이다. 즉, 조선 선조 때의 인물 정렬입이 정인의 후손이라는 설명입니다. 양헌공 정인 묘정비에는 공민왕 때 강릉 교주도 지휘사 대호군으로 활동하면서 왜구를 물리쳤고 불타는 백성을 구했으며 북방의 여진족을 막고 임금을 보호하고 인재를 양성하였다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승방서원 역사로 이어갑니다. 1856년 조선 철종 7년 전라북도 김제 홍사동 승방마을에는 한 서원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승방서원, 승방서원입니다. 비록 이 서원은 10여 년 뒤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오늘날까지도 이곳에는 여러 선현들의 정신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승방서원의 주벽은 김제 동래정씨 입향조인 양원공 정인입니다. 그리고 함께 배양된 인물 가운데에는 전주 최씨 문성 공계 대호 군공파의 대표적인 선조인 문간공 최철이 있습니다. 승방서원 자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성 공계 대호 군공파 대부분이 문간공의 후손이므로 문간공을 대호 군공파의 비조라 불러도 무방하다. 이는 문간공 최철이 대호 군공파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중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문간공 최철은 고려 말의 충신으로 전해집니다. 승방서원 묘정비에는 그의 절의를 높이 기리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3번이나 불렀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이 한 문장은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지켰던 인물이라는 지역 사회의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묘정비에 전하는 전승으로 후대 사람들이 문간공을 충절의 상징으로 기억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문간공의 아버지는 대호군공 최용각입니다. 대호군공은 1295년 무렵 태어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의 아버지 최입형 역시
검교 상호군과 검교 대호군의 직함을 받은 무번 가문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 아래 있었습니다. 왕실은 원나라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고려 조정 안에도 친원 세력이 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원나라 황후가 된 기황후와 그녀의 오빠 기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민왕은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 개혁을 시작합니다. 1356년 기철 일파를 제거하면서 고려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1년 앞선 1355년 고려와 원나라 사이에는 매우 긴장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예스부카 사건입니다. 고려사절료에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나라 사신 예스부카는 고려에 와서 사신이라는 권위를 앞세워 지방 곳곳에서 횡포를 부렸다고 합니다. 지방 관리들을 모욕하고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고려의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하였습니다. 결국 고려 조정은 더 이상 이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예스부카를 체포하여 가두는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원나라는 여전히 강대한 제국이었고 고려는 외교적 보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커지자 공민왕은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관련 관리들을 조사하고 전주 목사 등에게 책임을 묻는 한편 원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고려하여 예스부카의 관패를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민왕이 원나라의 압력 속에서도 고려의 자주권을 지키려 했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예스부카 사건은 전주에도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고려사절료에는 11월에 전주를 강등하여 부곡으로 삼았다 라는 기록이 전합니다. 이는 예스부카가 전주에서 체포된 일과 관련된 외교적 후속 조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부곡은 일반 군현보다 낮은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전주 사람들에게는 큰 불명이었으며 행정적 사회적 불이익도 뒤따랐습니다. 당시 전주 지역은 국가와 국제정세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승방서원 자료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동전공 최윤진이 당시 30대 후반의 나이였으며 고문원을 보면 그 무렵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예스부카 사건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작성자의 추정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고려사와 고려사저료에는 최윤진이 예스부카 사건에서 사망하였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묘지명거 족보, 금성문 등 추가 사료를 통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승방서원은 단순히 한 지방의 서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김제 동래정씨와 전주 최씨를 비롯한 여러 가문의 역사와 정신이 함께 담긴 공간입니다. 양헌공 정인의 충해, 문간공 최철의 절에, 풍천공, 정수홍의 학문, 국제공 정곤의 교육, 문화공 정임의 청렴, 벽성공 방문의 합덕. 이들의 삶은 후손들에게 나라를 위한 충성과 학문, 그리고 올바른 삶의 자세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방서원에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 고려 말과 조선 초를 살았던 선조들의 발자취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또한 예스부카 사건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고려가 외세의 간섭 속에서도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그 속에 담긴 충절과 책임, 그리고 나라를 위한 헌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승방서원의 정신과 대호군공파 선조들 뜻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져 후손들에게 자긍심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소중한 유산으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흥사동 김제시까지 해서 북쪽으로 자동차 기준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승방원은 승방서원이라고도 한다. 이곳은 1856년 동래정씨가 세운 사당이다. 승방원에서는 김제 출신인 양원정인, 홍천 정수홍 등 동래정씨들을 모시고 있다. 그 외에도 국촌 최철, 벽성 박요 등 정씨뿐만 아니라 그 넋을 기리고 본받을 만한 여러 선현도 배양하고 있다. 정인은 고려 말기 무신으로
여진과 왜구를 격퇴한 인물이다. 정수홍은 조선 초태종 때 대사관과 세종 때 이조 판서를 지냈다. 최철은 고려 말기 사람으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 초여로 숨어 절개를 지켰다. 박요는 조선 중기 중종 때 사람으로 성리학의 번성을 위해 노력했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막배지붕 형태의 사당과 서원의 기능을 담당하는 강당이 있다. 주변에는 지평선 생태, 수목공원, 백산저 수지 등이 있어 연계하여 관광할 수 있다.